다음은 전문가이신 유화진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서울대 졸업하신 의사이시고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화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책 완화의 필요성입니다. 코로나의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을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형태를 바꿔놓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이라는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 20일을 기준으로 1차 접종자 수는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완전 접종자 수는 4,2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학교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어린 학생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은 이제 연령을 불문하고 필수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로 정착되는 추세입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할수록 백신 부작용의 발생은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의 문제도 더욱 심각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하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이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인정은 질병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의 이런 추상적인 문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헌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요건에 의해서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그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 중에서 특히 인과관계의 문제가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백신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 법원에서는 백신 접종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소송의 형태는 피해자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 질병청장이 이를 거부하면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즉 인정해달라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판례 중에 하나는 대법원에서 2014년도에 선고했던 판결인데요. 이 판결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이 정한 국가 부상 책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실시 과정에서 드물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손해에 대한 상호 부조와 손해 부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잡아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피해보상 제도이다.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가 당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가 당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가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예방접종과 부작용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DTP, 그러니까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혼합 백신과 경부용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은 후 하루 만에 발작장애가 나타나고 10년 후에 관질장애 등을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겨울철에 흔히 맞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후 약 11일째 되는 날 다리와 허리 부위에 마비 증상이 발생해서 일랑 발해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8개월 후에 지체 1급 판정을 받은 사례에서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올해 초 2021년 2월 25일에 확정된 사건입니다. 인과관계 입증 완화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외에 다른 유형의 사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신체에 대한 위해를 유발했을 경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의료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사고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투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일반인이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악결과와 즉 발생한 나쁜 결과와 의료행위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즉 환자에게 그와 같은 악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 완화 법리는 의료가호 소송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그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물론 인과관계는 있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의약품 제조 과정은 대부분 제약회사의 내부자만이 말 수 있고 의약품의 제조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원칙을 토대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도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는 물론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과 같은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면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재 사건에서는 그 근로자가 원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업무로 인해서 원래 질병의 악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질병이 악화되었을 경우 그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별로 판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신체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는 새롭게 경험하는 감염병이고 코로나 백신은 신종 백신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코로나 백신의 개발 과정은 다른 의약품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 장기간에 걸쳐 임상시험이 진행된 후에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임상시험이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백신이 긴급 절차에 의한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코로나 백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불안전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약물에 비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인정하고 구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이상 반응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 반응의 보고와 감시와 같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에 알려진 여러 부작용 사례는 물론 새로운 이상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방접종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보호하고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이후 우리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과 같이 그 인류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감염으로 인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교하게 진화된 개체가 우리 앞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줄 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바이러스를 비롯한 감염에 대한 대응 또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어볼 때 법원이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와 같은 완화만으로 피해자분들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인체에 대한 유해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이 그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